과장된 광고가 코로나 시국 때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면서 많이 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네.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부실 그 미끼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네네. 좀 당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끔 상담들 예. 오시는 분들이야 어떤 그래도 곁에 두고 있으니까 정보를 네네.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. 없는 사람들은 네. 뭐 정보를 거르기도 좀 어렵고 무조건 맞냐? 또 추앙하냐? 때로는 소위 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예, 하잖아요. 예. 그런 경우들도 네. 있거든요. 그 좀 네. 유튜브의 피해 또는 정보의 뭐 오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임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수월하지가 않았다 보니까 네. 그 입지에 대한 분석을 그 참여자 개개인이 직접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유튜브의 발달이나 아니면은 그런 광고 마케팅 자료에만 의존해서 맞아요. 의사결정을 하셨던 이제 시기가 좀 있었죠.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쪽 사이드에서는 그 시국이 안 좋든 뭐 좋든 간에 판매라는 이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호재는 좀 더 크게 이제 부풀려서 가는 게 있고. 그래프 막 이만큼씩 땡기던데요? 그렇죠. 예. 그래프를 약점은 좀 쭉쭉 당기다. 숨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가장 큰 만병통치약은 사실 수도권에서는 GTX 그 개통과 관련된 정차역에 관련된 이슈가 컸고요.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그냥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그 해태 있잖아요, 해태. 네.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. 그러니까 아.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교통수단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하철은 많이 익숙한데 네. 뭐 외곽 지역에서도 뭐 서울 광화문이나 서울역, 삼성역까지 30분 안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네. 물리적인 거리야 차치하더라도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. 그러면은 사실 웬만한 이제 그 외곽 지역보다 정차역이 있는 인근 자체는 시간적인 거리는 훨씬 이제 압축이 되는 거니까 네. 이걸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내걸고 마케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GTX 정차역, 뭐 도보 몇 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주거용이랑 그 이제 상가 같은 상업용이랑 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경제 규모가 다른 작은 행정동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의 이제 뭐 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런 교통망의 확충으로 연결이 됐을 때 사실 그 여리에 있는 도시 입장에서는 그 상업용 부동산은 저는 악재라고 설명을 드려요.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신분당선 개통됐을 때 그 용인이나 분당에 계신 이제 주민들이 강남역까지 이제 30분 안에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 호재로 두 도시가 다 호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. 그래서 뭐 에브뉴 프랑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상가 분양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좀 경쟁률이 좋았거든요. 근데 막상 개통이 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제 뭐 성남이나 분당 뭐 용인에 계신 분들이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를 소비를 할 때 선택의 폭이 강남이 훨씬 많은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근데 가까워지니까 예전 같으면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인근에서 소비를 했을 텐데 강남에서 소비를 하고 와버립니다. 그러니까 그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를 직장 근처에서 교통망을 따라서 확산이 되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큰 호재인 건 맞는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게 악재라는 거죠. 마치 이제 경제 대국과 소국이 FTA로 엮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규모를 키우면은 예전에 KTX 개통됐을 때도 네. 마찬가지였어요. 네. 그러니까 서울과 천안이 지하철 1호선 연결됐을 때도 천안의 호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그 작은 도시의 교통망을 빨대 삼아서 꽂아서 내수를 이렇게 가져오는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이런 그 수도권에 특히 이제 GTX와 관련된 상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. 네. 예. 좋은 팁들을 많이 주시네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풍선 효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규제를 임의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드리워졌는데 아파트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보니까 이 규제를 이제 벗어난 틈새 상품들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. 네.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네. 뭐 도시형 생활주택, 시설, 생활용 숙박시설 네. 이런 것들이 청약이나 이제 대출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파트가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높지만 이쪽으로 진입해야 될 수요가 대체 상품으로 많이 좀
이렇게 흘러 들어갔는데 이런 준주거 상품은 앞으로는 좀 쉽지 않아 쉽지 보입니다. 않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과대 광고나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상품 접근 유형에서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 상품으로서의 그 수급 차원에서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왔다라기보다는 규제를 피해서 일로 이제 풍선 효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에서는 이걸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